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사각함수 이런 거 못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제가 할 정도면 진짜 다 해요. 네. 내가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게 자격증 공부라고 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건데 네. 60점. 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3년 2회 최종 합격하신 합격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합격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합격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청남도 예산에 거주 중인 김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랑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021년도 5월부터. 그렇죠. 거의 한 2년 정도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거예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기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제가 2021년도 5월 달에 선생님 만나서 시작하고 22년 1회차 합격했거든요. 10개월 걸린 것 같네요. 10개월. 네. 근데 요거 이제 합격하면서 기가 막힌 또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합격한 줄 알고 실기 공부하고 있었는데 불합격 발표가 나서 59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니까 OMR이다 보니까 좀 헷갈렸나 봐요. 두 번째 줄 맨 위 거를 정답 체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공부량이 부족했던 거죠. 넉넉하게 공부가 됐으면 붙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 번 1회차에 바짝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78점인가 75점인가 여유롭게 1회차 합격을 했죠. 역경을 이겨내시고 22년 1회차에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기도 한 1년 준비하신 거네요. 실질적인 준비는 6개월 정도 한 거고요.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는 사실은 그냥 처음에 1회차 합격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놀았어요. 그때 실시간 강의도 잘 안 들어오시고 이러셨어요. 몇 달 동안.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냐고 여쭤보니까는 그때 체육대회에 있다고 하셨죠. 그죠? 예, 그 지역의 체육대회 탁구 선수로 출장을 하셔가지고 그 연습하느냐고 못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1회차는 그냥 가서 이렇게 문제집만 보다 왔고요. 2회차는 공부 안 했으니까 패스. 3회차 때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열심히 하는데 도민체전 선수로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럼 요것만 갔다 와서 내가 공부해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죠.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갔다 왔을 때가 시험이 얼마나 남을 때였어요? 20일 정도 남았어요. 20일? 요때 바짝 하면 된다. 왜냐면 그래도 한 1회독은 했으니까요.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바짝 해야지 하는데 탁구가 그때 제가 하고 운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책상에 딱 앉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탁구 생각이 막 그래가지고 공부 놓고 탁구 쳤지. 그렇게 어영부영 공부를 했더니 55점으로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도 확실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회차 때 55점으로 떨어지고 1회차 실기가 4월 달인가 이제 있죠? 4월 23일인가 22일인가 네, 맞아요. 4월 23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시험 보기 전에 통화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출근해서 집에 오면 그냥 공부, 또 시간 나면 무조건 공부. 집에서 잘 앉아서 스터디 카페 잡아가지고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규명 선생님 책을 각집으로 나오는 거 무조건 쓸 정도까지 했다고 생각을 했죠. 시험을 쳤는데 이제 59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도 뭐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또 그때 바짝 했죠. 바짝 해서 2회 때 이제 합격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필기 59점으로 떨어져서 그 멘탈 잡고 다시 공부하신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기도 1회차에 59점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네. 저는 이때도 멘탈 잡고 공부하시는 거 보고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제가 멘탈을 못 잡고 있었죠. 잡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일침을 딱 날리시더라고요. 기영님,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이때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제가 45평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노는 건 진짜 열심히 놀았는데 공부를 그렇게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죠. 그게 시험 탓이겠는가 내 탓이지 하고서 선생님 말을 가슴에 새겼죠. 공부해보자. 언제 해보겠냐.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잊혀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을까요? 한 4시간. 하루에? 네. 저 같은 경우는 1회독을 딱 하고 나니까 네. 그때부터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고 뭔가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네. 선생님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시간 안에 공부량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회독이 돼요. 회독이 반복되면 많은 문제들이 좀 더 확실해지고 모르는 것도 확실해져요. 그럼 모르는 거 오답노트 해놓고 그러면 한 3회독부터는 모르는 것만 봐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게 필기나 실기나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부터 쉽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 정도는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냥 앉아서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내 나름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시간이 점차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네. 필기를 70점대로 합격을 하셨어요. 네. 실기 준비하실 때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뭐 도움이 됐다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10%에서 그죠? 15%? 그죠? 네.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필기를 이론까지 정확히 공부해야 실기가 쉬워진다. 동의하시나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필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실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필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60점을 넘겨서 합격을 해놓고 실기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제대로 해야 실기 때 좀 쉽다 이런 얘기 듣고 필기를 좀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전치모에서 한 2년 정도 공부하셨는데 전치모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이것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것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필기 준비하면서 선생님한테 뭐 실기 때도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기초 수학이 저는 완전 꽝이었잖아요. 이항하고 통분 선생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디 학원에 가서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만 1대1 강습해 주신 거예요. 그 정도는 뭐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운 다음에 문제에다 적용해서 몇 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쵸.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삼각함수 이런 거 못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제가 할 정도면 다 해요. 진짜 다 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초 수학 따로 공부할 필요 없으시고요. 기출 문제 안에서 나오는 기초 수학으로 공부하시면서 그 정도만 아셔도 합격 수준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것만 풀 수 있으면 되지. 그렇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항하고 삼각함수. 그거면 수학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자격증 공부라고 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니까. 60점. 자격증 취득하셨으니까 이젠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있잖아요. 날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어쨌건 간에. 이게 유료잖아요. 내가 지금 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날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저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과 모든 걸 투자를 하는데 헛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려고 시작했으니까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취득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면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내가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이해할 수도 없는 거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시험 공부하는 데서 그게 제일 진짜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그 얘기를 덧붙이고 싶네요. 붙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59점으로 떨어져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신 김기영님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평택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보시자고요. 예. 예, 예, 오늘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김기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예,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